아침 해가 떠오르기 전 김정희 할머니의 하루는 시작된다. 25의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남겨진 그날부터 어느덧 반세기가 흘렀다. 거울 속 주름진 얼굴과 굽은 어깨를 보며 그녀는 세월의 무게를 실감한다. 새벽 5시 할머니는 낡은 리어카를 끌고 골목길로 나선다. 아파트 단지마다 쌓여있는 폐지와 고철을 하나씩 모으는 일은 이제 몸에 밴 습관이 되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여있고 무릎은 시린 통증을 호소하지만 멈출 수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생활. 그 속에서도 아들의 미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오후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한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걸레질을 하고 쓰레기통을 비우는 일은 허리에 무리가 가지만 꾹 참는다. 월급날이면 아들의 학원비와 참고서를 사기 위해 돈을 아꼈고 자신의 끼니는 늘 후순이었다. 밤이 되면 작은 원룸에서 아들과 나란히 앉아 공부를 도왔다. 중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자신이지만 아들의 숙제를 함께 들여다보며 모르는 것은 함께 찾아보았다. 엄마, 고생 많으셔요. 아들의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사법고시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날,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다. 50년간의 희생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변호사가 된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마음 한편에는 말로 닿을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늦은 나이지만 아들은 안정된 직장과 부잣집 딸과 결혼하여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며느리는 집안 배경만 화려할 뿐 예의는 없었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과 옷을 사 모으는 것이 일상이었고 아들 앞에서는 어머님 건강하세요 하며 다정하게 굴지만 남편이 없으면 할머니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50년간 오직 아들만을 위해 살아온 김정희. 이제 그녀에게는 무엇이 남았을까? 아들이 결혼하고 두 손주가 태어나면서 김정희 할머니의 삶은 또 다른 희생의 무대가 되었다. 며느리 박수정은 부잣집에서 자라난 티를 온몸으로 풍기며 집안일이라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일상은 백화점 쇼핑으로 가득했다. 오늘은 샤넬 새 컬렉션 나왔대요. 수정은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며 말했다. 손톱은 언제나 완벽하게 매니큐어가 칠해져 있었고 머리카락 한 올조차 흐트러짐이 없었다. 명품 가방들이 안방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그녀의 쇼핑 욕구는 끝이 없어 보였다. 반면 할머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한상 가득 한식 밥상을 차려야 했다. 허리 디스크로 인한 통증이 밤새 그녀를 괴롭혔지만 변호사 일로 새벽 7시에 출근하는 아들과 7살 민수, 5살 지은이를 위한 정성스러운 아침상은 누군가 준비해야 했다. 미역국, 계란말이, 김치찌개, 마물 반찬까지 구부정한 허리를 억지로 펴며 부엌에서 1시간 넘게 요리하는 할머니의 모습은 안쓰러웠다. 할머니, 이거 맛없어. 민수가 투정을 부렸다. 그래? 할머니가 다시 만들어줄게.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아들은 변호사 일로 새벽 7시에 집을 나서
밤 12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들은 할머니가 정성껏 차린 한식 밥상 앞에서 감사 인사를 하며 급하게 식사를 마치고 출근길에 올랐다. 가정의 경제적 책임을 혼자 떠안고 있는 그에게는 여유가 없었다. 그 시각 수정은 침대에서 늦잠을 자고 있었다. 오전 11시가 되어서야 일어난 그녀는 화장을 한 뒤 곧장 외출 준비를 했다. 어머니, 아이들 좀 부탁드려요. 친구들과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요. 수정은 명품 가방을 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허리를 붙잡고 아파하는 모습도 보지 못하는 듯했다.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수정은 택시를 타고 강남의 대형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녀의 SNS에는 곧 명품 매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올라왔다.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가방, 샤넬 향수. 한 번의 쇼핑으로 할머니 월급의 몇 배를 쓰는 것은 일상이었다. 할머니, 배고파. 지은이가 할머니의 치마를 잡아당겼다. 그래. 우리 지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 부엌으로 갔다. 디스크로 인해 허리를 구부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지만 손주들의 배고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자 수정이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돌아왔다. 거실 바닥은 아이들이 흘린 우유와 과자 부스러기로 지저분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어머니, 청소 좀 해주세요. 너무 더러워서 못 사겠어요. 수정은 새로 산 명품 구두를 신어보며 말했다. 할머니는 묵묵히 걸레를 들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 것은 디스크 환자에게는 고문과 같았지만 며느리 앞에서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수정은 또 다른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다. 어머니, 아이들 저녁 좀 챙겨주세요. 오늘 동창회 있어서요. 그녀의 저녁 약속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되었다. 할머니는 손주들과 함께 저녁을 먹이며 숙제도 도와주었다. 민수의 수학 문제집을 함께 들여다보고 지은이의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밤 9시 수정이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왔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정리해둔 아이들 장난감들이 깔끔하게 놓여 있었고 부엌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수정은 형식적으로 인사한 뒤 곧바로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에게 할머니는 월급 없는 가사 도우미일 뿐이었다. 할머니는 작은 방에 홀로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허리의 통증보다도 마음의 상처가 더 깊었다. 며느리의 무심함과 아들의 무관심 사이에서 그녀는 자신이 단순한 노동력으로만 취급받고 있음을 절감했다. 50년 전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웠던 그 시절보다도 지금의 외로움이 더 뼈아팠다. 세월이 흐르면서 김정희 할머니의 몸은 서서히 부서져 가고 있었다. 처음엔 아침에 일어날 때만 뻐근하던 허리가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울 정도로 악화되었다. 새벽 5시마다 일어나 한식 밥상을 차리려 부엌에 서면 허리에서 전기가 오르는 듯한 통증이 다리 끝까지 퍼져나갔다. 40평 아파트 전체를 청소하고 빨래를 개고 걸레질을 하는 일상이 디스크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다.
병원에서 찍은 MRI 사진을 보며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할머님, 이미 신경이 많이 눌려 있어요. 더 이상 미루시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습니다. 당장 수술을 해야 해요. 하지만 수술의 공포보다 더 큰 절망이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랜 스트레스와 과로, 그리고 제대로 챙기지 못한 끼니로 인해 당뇨와 고혈압이 동시에 찾아온 것이다. 혈당 수치는 정상의 3배를 넘었고 혈압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 운명의 그 아침이 왔다.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다. 민수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려고 프라이팬을 들어 올리던 순간 세상이 핑 돌았다. 그대로 부엌 바닥에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한 것은 화장실에서 나온 아들이었다. 어머니, 아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119 구급차가 도착했고 응급실 침대 위에서 의식을 잃은 할머니는 작고 초라해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그녀의 손은 50년간 고생한 흔적으로 가득했다. 굳은 살과 상처투성이인 그 손을 바라보며 응급실 간호사조차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의식을 되찾은 할머니가 눈을 뜬 것은 병실에서였다. 하얀 천장과 차가운 병실 공기만이 그녀를 맞았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시계는 오후 3시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아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다. 1시간 후 아들이 병실에 도착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이마에 땀을 흘리며 들어온 그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어머니, 정말 놀랐어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그의 관심은 오래가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수정이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는 것을 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다. 여보, 어머니 간병은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정말 못해요. 아이들 관리도 힘든데 병간호까지는 무리예요. 요양원이라도 알아보는 게 어때요? 집에서 돌보기엔 너무 부담스러워요. 수정의 말에 할머니의 가슴이 무너졌다. 아들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시선을 왔다 갔다 했다.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상황을 봐서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말 속에서 할머니는 자신이 상황이 되어버렸음을 깨달았다. 해결해야 할 문제, 처리해야 할 짐이 된 것이다.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20년 넘게 아들의 가정을 위해 희생한 세월을 떠올렸다. 손주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건강은 늘 뒷전이었다. 아픈 것도 혼자 참고 외로운 것도 혼자 견뎠다. 그 사이 손주들은 훌쩍 커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민수는 고3 수험생이 되어 온종일 학원과 독서실을 오가며 스트레스에 짓눌려 살았고 지은이는 고1이 되어 사춘기 반항심과 입시 부담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퇴원날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차가운 현실이었다. 할머니, 왜 내 방 치우지 않았어요? 지은이가 첫 마디로 불평을 늘어놓았다. 바닥에는 교복과 속옷들이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었다. 할머니가 아파서. 할머니가 힘없이 말하자 지은이는 혀를 차며 돌아섰다. 아, 진짜 불편해. 엄마는 맨날 쇼핑만 다니고 할머니는 아프고 민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할머니, 반찬이 이게 다예요?
수험생이라는 이유로 집안일 하나 돕지 않으면서도 할머니의 서비스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며느리 수정은 할머니가 입원한 동안에도 더욱 바깥으로 나가 돌아다녔다. 퇴원하는 날에도 그녀는 새로 산 샤넬 가방을 들고 나타났다. 어머니, 몸조리 좀 하세요. 수정이 형식적으로 말했다. 근데 저녁은 해주실 수 있죠?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제가 요리, 살림을 할 줄 몰라요. 수술 후 무거운 것을 들면 안 된다는 의사의 당부는 무의미했다. 쌓인 빨래, 더러워진 집, 빈 냉장고가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수술 부위가 찌릿하게 아팠지만 가족들의 일상은 멈출 수 없었다. 할머니, 교복 다림질 안 했네요. 지은이가 구겨진 치마를 들고 와서 투덜거렸다. 할머니, 학원 용돈 안 주면 뭐 먹어요? 민수가 가방을 매며 재촉했다. 할머니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다. 진통제를 먹어도 가시지 않는 통증 속에서 그녀는 또다시 가족들의 하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했다. 수정은 새로 산 명품 신발을 신어보며 거울 앞에서 포즈를 취했다. 어머니, 제가 나간 사이에 청소 좀 해주세요.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진통제도 듣지 않는 고통 속에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눈물을 흘렸다. 병실보다 더 외로운 자신의 방에서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다. 20년 넘게 아들의 가정에 헌신한 가족에게 자신은 단순한 노동력일 뿐이었다. 아픈 몸을 이끌고도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그녀의 눈에서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이 사라져도 가족들이 그리워할 것은 김정희 할머니가 아니라 할머니가 해주던 일뿐이라는 참혹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무도 그녀의 아픔과 외로움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깨끗한 집과 차려진 밥상, 다림질된 옷만이 중요할 뿐이었다.